홈택스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셀프 신고할 때 작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식은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입니다. 이 서식은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신고 때 꼭 첨부해야 하는 첨부서식이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방법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 퇴거 후 신규 임차인이 입주한 경우,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한 경우 등등 임차인이 변경되는 여러 상황별로 작성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할 신고서는 홈택스의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일반과세 확정신고서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방법은 동일하니까요. 본 영상 끝까지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작성해서 제출까지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구분해서 이 영상 끝에 링크해 두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명세서에서는 임차인별로 임대기간과 임대수입을 작성하게 되는 거라 임차인을 먼저 입력하고 임대기간을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임대수입을 입력하는 순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제 명세서를 작성할 건데요. 상황을 세 가지로 설정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임차인이 2021년 1월까지만 있다가 계약 종료로 나가고 이후 연말까지는 공실로 비어 있었던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상황처럼 2월부터 공실로 있다가 12월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온 경우로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임차인 계약이 1월에 끝난 후에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에 대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신고했던 적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차인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임차인 정보를 불러올 수 있고요. 신규 임차인이라 불려오는 정보가 없으면 화면의 입력창에 해당하는 임차인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지금 화면은 임차인 조회에서 기존 임차인 정보를 불러온 상황이라서 임차인 정보, 임대부동산 정보, 임대수입 정보 또 모두 불려온 거고요. 신규 임차인을 처음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전부 새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제 임대기간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2021년 이전부터 계약을 이어오다가 2021년 1월 31일에 계약이 끝나서 퇴거한 상황이니까요. 퇴거일에 1월 31일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갱신일, 입주일, 퇴거일을 수정하려면 먼저 일자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원하는 날짜를 수정하면 됩니다. 이제 퇴거일에 1월 31일로 입력했는데요. 방금 퇴거일을 입력하는 순간 임대수입 부분에서 보증금 이자와 월 임대료 합계 금액이 날짜 입력과 함께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임대기간에 따라서 임대수입 금액이 변경되니까요. 정확한 임대기간 입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임대수입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간주임대료율은 1.2%니까요. 보증금 1,500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1년인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8만원이 나오고요. 월세 80만원은 12달 하면 960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들이 임차인 정보를 처음 불러왔을 때 자동으로 입력되었던 값이었는데요. 임대기간을 수정하기 전이라서 임대수입이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됐던 겁니다. 그런데 퇴거일을 입력해서 임대기간이 1개월로 줄어들게 되니까 간주임대료는 365일 기준인 18만원이 아니라 1월 한 달인 31일만 적용된 15,287원으로 변했고요. 월세는 1개월치인 80만원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조정된 금액이 본인이 신고하려는 금액이 맞으면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을 정식으로 등록시킵니다. 여기까지 하면 첫 번째 상황에 대한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은 끝난 거고요. 신청서 작성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첫 번째 상황처럼 1월 말에 기존 임차인이 퇴거했고 이후 12월에 신규 임차인이 입주한 경우입니다. 기존 임차인 퇴거까지는 앞에서 입력했던 것과 같으니까요. 이미 입력한 걸로 하고요. 이제 12월 입주권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규 임차인 분이니까 기존에 입력했던 정보가 없어서 화면에 직접 입력해 나가야 하는데요. 우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름은 자동으로 불려오고요. 다음으로 입주일을 12월 1일로 입력합니다. 밑에 있는 동, 호수, 면적을 입력하고요. 마지막으로 임대 조건을 입력합니다.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입력하면 12월 한 달간 31일치 보증금 이자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입력되고요. 월세를 50만원으로 입력하면 월세 합계가 12월 한 달치인 50만원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입력된 내용이 신고하려는 내용과 모두 맞으면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시킵니다. 이제 임대사업 명세 부분에 임차인 두 분의 임대 내역이 등록됐습니다. 입주일, 퇴거일에서 각 임차인이 언제까지 있었는지 알 수 있고요. 이동바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각 임차인별 임대 수입을 볼 수 있어서 각 임차인별 임대 수입이 신고하려는 금액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중에 잘못 입력된 게 발견되면 등록된 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입력해야 되는데요. 삭제해야 할 등록 내용에 V체크 하고요. 아래에 있는 선택 내용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내용이 삭제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로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한 경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1월 말까지 기존 계약이 끝났고 2월 1일부로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신규로 갱신한 계약을 각각 한 건씩으로 2번 입력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먼저 입력하는데요. 이때 퇴거일은 1월 31일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갱신한 신규 계약을 입력하는데요. 이때는 갱신일과 입주일을 모두 2월 1일로 입력합니다. 갱신일과 입주일은 같은 날이어야 하는데요. 만일 날짜가 다르게 입력되면 작성한 내용이 등록되지 않고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되니까요. 날짜 입력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머지 입력 방법은 앞에서 모두 확인했었으니까요. 결과만 보면 갱신 전후의 내용이 두 줄로 등록이 완료된 걸 볼 수 있습니다.